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발생하면 한쪽이 이기고 다른 한쪽은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든 설득을 하든 결국 한쪽이 양보를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꼭 이기거나 지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도 지지 않는, 모두가 만족하며 이길 수 있는 무패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토마스 고든의 부모 역할 훈련에서 그가 제시한 세 번째 방법, 무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고 와주세요. 먼저 갈등에 대한 선입견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갈등은 삶의 일부일 뿐이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은 관계를 망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닐까요? 그리고 갈등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그게 꼭 사이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한쪽이 계속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사실 독재 시절의 사회는 더 평화롭고 조용했어요. 오히려 민주화된 지금이 더 시끄럽고 갈등이 넘쳐나죠. 그런데 누구도 독재 시절이 더 건강한 사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의 고요와 평화는 사실 하나의 강력한 질서 아래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니까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소한 갈등은 늘 있지만 그러면서도 화목한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인 겁니다. 기존의 부모들은 대개 권위를 이용해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권위는 아이가 자라 스스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는 아이를 더 이상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연한 것인데도 말이죠. 이렇게 한계가 명확한데도 이런 권위주의적 교육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편하고 손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이니까 계속 감시를 해야 하고 또 잔소리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셈이죠. 또 부모들의 죄책감을 씻어줄 수 있는 통념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너도 부모 돼보면 다 이해할 거야.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이죠. 부모들은 아이들을 강제했다는 죄책감을 이러한 통념들로 씻어버리고 또다시 힘을 사용합니다. 억누르고 죄책감 들면 통념으로 씻고 또 억누르고 무한 반복입니다. 그렇게 이 무식한 권위주의적 교육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권위주의 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마지막 이유는 다른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권력에 의해 통제받고 그것에 길들여진 사람은 폭력 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해요.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반면 항상 져주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는 부모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결국 언젠가는 지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요? 대개 부모들은 받아주다가 한계치에 다다르면 권위적인 부모들처럼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고 또다시 져주는 방식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이를 포기해버리는데요. 사실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또한 부모가 한없이 져주기만 하는 방식은 아이에게도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아이가 성질을 내서 부모를 조종하는 법, 부모에게 죄책감을 안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영악하고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겠죠? 이처럼 무작정 져주는 방식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 고든의 무패 방법을 써야 하는 겁니다. 무패 방법은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등을 확인하고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아이와 부모는 서로 자신의 숨겨진 욕구를 표현하고 그것을 서로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번에 배운 적극적 듣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혹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면 나 혹은 너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실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서로에게 아무 영향이 없었던 것이죠. 1단계에서 이를 서로 확인한다면 다음으로 갈 것도 없겠죠. 고든은 이처럼 1단계에서 바로 해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여러 해결책을 생각해보는 단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시한 해결책들에 대해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칭찬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의견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견들은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각 해결책을 평가해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솔직하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지만 무패 방법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말해서 또 다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저번에 배운 나전달법을 사용하면 좋겠죠. 네 번째는 가장 좋고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겉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 만족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되었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 해결책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기면 이야기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패 방법은 서로가 해결책을 실행할 때 진심으로 그리고 기꺼이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결정된 것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후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패 방법을 썼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가 질문을 던져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해서 조절해가는 것이 무패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사례를 볼까요? 딸이 계속해서 자기 방을 치우지 않는 상황입니다. 엄마는 어질러져 있는 내 방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 그런데 잔소리하기는 싫어. 네가 싫어하는 거 아니까. 그렇다고 이야기 안 하기엔 또 마음이 너무 불편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글쎄요, 생각은 해보겠지만 결국 방을 치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겠죠. 그게 아니야. 우리 둘 다 좋아할 만한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럼 이건 어때요? 엄마는 요리하는 걸 싫어하지만 청소하는 건 좋아하잖아요. 나는 반대로 청소가 싫고 요리하는 건 좋아하고. 제가 일주일에 2번 저녁을 하고 대신 엄마가 제 방을 일주일에 1번 청소해주는 건 어때요? 정말 그러면 될 것 같니?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무패 방법은 토의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 것이죠. 재밌는 건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집집마다 전혀 다른 해결책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서로 다 다르듯이 욕구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가정마다 각각의 상황도 다를 테고요. 그러니 집집마다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가정에 적합한 최선의 해결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만의 정답,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정답이 있을 뿐이죠. 많은 부모들은 결국 그냥 져주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무패 방법은 부모의 욕구도 충족된다는 점에서 져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부모도 만족스러워야 무패 방법을 제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져주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무패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져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부모들 각자는 이것이 억지로 져준 것인지 나도 만족하는 무패 방법인지 알겠죠?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은 지금 무패 방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든의 부모 역할 훈련에 나온 대화법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고든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정말 많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독설에 가까운 따끔한 지적들도 마음속 깊이 와닿았고요. 그럼에도 읽는 내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책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변하려는 부모들의 마음과 그것을 진지하게 도와주려는 고든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짧은 책 한 권, 영상 몇 편을 통해 모든 부모님들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15년 이상 기존의 방법을 시행해온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엔 더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기 전에만 시작한다면 충분히 희망은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소중한 관계라면 후회하시기 전에 꼭 고든의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길 권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딘동쌤이었습니다. 빠이.